기자쇼 만지영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명웅 씨의 이 예능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 이후에 잠시 휴식기를 가졌었는데 이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왜 삼시세끼와 뭉쳐야 찬다 3를 선택했는지도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방송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시나 명불허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뭉쳐야 찬다 3, 이 시청률이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시세끼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이 삼시세끼의 주인공이죠. 배우 차승원 씨와 제가 직접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명웅 씨는 어땠는지.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뭉찬3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방송이 됐고 전국 유료 방송 가구기 중 시청률 4.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직전 방송보다 무려 2.8%포인트 뛰어올랐어요. 그 전주 방송은 1.6%였거든요. 실제 무려 2.8배가 뛴 겁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자, 이날 이명웅 씨의 축구 실력부터 여러 가지 그를 향한 폭로까지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날 이명웅 씨는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리턴즈 FC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뭉찬을 다시 찾아온 건데 우리 팀에는 축구 선수라는 꿈을 못 이룬 선수들이 있다. 선수 출신과 선수를 꿈꿨던 사람들로 구성된 축구라는 공통점으로 모인 이들이 다시 꿈을 꾸고 돌아가 보자는 의미로 축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리턴즈 FC로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진 5대5 서바이벌 축구에서는 이명웅 씨가 득점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뉴변제스를 꺾고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또 축구에 이렇게 열심인 이유, 진심인 이유도 밝혔습니다. 이명웅 씨에게 축구의 매력이 뭐냐고 물었는데 11대 11로 경기에 들어가지 않나 멀리서 지켜보면 이게 뭐라고 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가끔 화도 나고 그럴까. 저는 그런 순간이 너무 좋더라. 짜릿하고 별것도 아닌 경기에 진심을 다해 임하고 똘똘 뭉치고 싸우기도 하고 다시 뭉치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축구의 매력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축구에 대한 이 남다른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자, 또 하나 굉장히 눈에 띄는 건 이명웅 씨의 배려였습니다. 이명웅 씨가 직접 구단주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리턴즈 FC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구단주인지가 궁금하죠. 이에 대해서 경기를 하면 항상 거의 회식을 한다. 저희가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뭘 시켜도 뭐라 안 한다. 즉 이명웅 씨가 다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회비를 내는데 이 회비가 계속 쌓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명웅 씨가 사비로 회식을 다 사기 때문에 이 회비를 쓸 일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조기 축구팀 최초로 홈, 어웨이, 서드까지 유니폼이 무려 3벌이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날 방송에 입고 나온 옷은 명품 브랜드 엘사의 서브 디자이너가 직접 컬래버레이션으로 디자인한 옷이라는 거죠. 즉 이명웅 씨 정도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죠. 이명웅 씨의 배려가 돋보였는데 아울러 이명웅 씨를 향한 폭로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이명웅 구단주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한 건데 경기를 할 때 실수하면 마치 가수가 아니라 진짜 축구 선수처럼 극대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혼내놓고 본인이 실수할 때는 말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30m 넘어가는 프리킥에서도 절대 올리지 않고 때린다는 제보가 속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m 정도는 굉장히 길거든요. 한 번에 골을 넣기 힘드니까 이 정도는 중간에 골을 뛰어서 뭐 헤딩이나 다른 선수가 넣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명웅 씨는 직접 골대를 노린다. 이 제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웅 씨, 저는 축구를 잘 모르나 보다 라고서 능청스럽게 얘기하면서 이 상황에 모면하는 모습도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뭉쳐야 산다 3 이명웅 씨가 참여한 첫 번째 편이 끝났고요. 오는 25일 두 번째 편이 나옵니다. 이땐 11대 11 정식 경기가 펼쳐지는데 과연 이 시청률 4.4%를 뛰어넘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삼시세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승원 씨가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의 4부작 드라마
폭군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차승원 씨와 직접 인터뷰를 나눴는데 여기서 이 삼시세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시세끼는 4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유해진 씨와 다시 함께 하는데 기존 멤버였던 손우준 씨는 빠지고 게스트들이 그 빈자리를 모으게 되는데 일단 그 첫 번째 게스트가 바로 임영웅 씨라는 게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단 이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차승원 씨의 애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유해진 씨나 나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도가 어느 작품 못지않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작품과 분명히 다르다. 그곳에 가면 늘 거기 있던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된다. 우리만 아는 마음이다. 내가 유해진을 보고 유해진이 나를 봤을 때 항상 만났던 사람 같은 느낌이 있다. 이 프로가 오묘하구나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애착이 남다른 프로그램을 무려 4년 만에 하게 됐으니까는 여기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르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맞이한 게스트가 바로 임영웅 씨였습니다. 이 게스트에 대해서 게스트가 오면은 누가 오더라도 정말 손님 같다. 우리는 불과 하루 전에도 왔는데 그렇다. 너무 신기하다. 즉 두 사람은 너무 이렇게 호흡을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 같고 다른 사람은 누가 오든 그냥 손님처럼 느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했던 것들이 몸에 체화돼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 마치 폭군 속의 인물처럼 아무 말 없이 시계 움직이듯이 움직이게 된다. 나영석 PD가 뭘 시키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일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했는데 그럼 그런 생각을 갖고 매번 손님을 맞는데 임영웅 씨를 손님으로 맞은 기분은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승원 씨의 반응은 작전을 기가 막히게 잘 짰구나 싶었다. 4년 만에 하기 때문에 첫 게스트가 중요하기도 하고 손호준의 부재를 이렇게 완벽하게 채워주는구나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승원 씨도 4년 만에 돌아오면서 당연히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었겠죠. 예전과 같은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첫 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인공이 바로 임영웅이다. 더할 나위 없는 캐스팅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4년 공백이 무색하게 임영웅이 참여하는 예능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관심과 함께 관련 기사가 쏟아졌고 과연 시청률은 얼마나 상승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차승원 씨가 직접 경험한 임영웅 씨는 어땠을까요? 사실 임영웅 씨가 이런 리얼리티 예능에 출연하는 건 처음입니다. 앞서 리얼 다큐멘터리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웃음을 기반으로 한 연예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현장에서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 차승원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아주 잘 찍고 왔다. 임영웅은 엄청 담백한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하려고도 안 하려고도 안 한다. 즉 적정선을 잘 지켰다는 거죠. 너무 좋아서 좀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호준이도 그랬으니까. 즉 그동안 몇 시즌을 거쳐서 호흡을 맞춰왔던 그 편했던 손호준만큼이나 임영웅이 있을 때도 정말 오버하지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고 호흡을 잘 맞춰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영웅이가 촬영 전날 와서 우리가 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면 쓱 들여오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하더라. 이것도 대단한 게 임영웅 씨가 촬영에 맞춰서 온 게 아니라 그 전날 미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분위기를 익혔던 것 같고 쓱 돌아본 거죠. 근데 못 알아봐서 굳이 그때는 녹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원래 예정된 녹화 때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영석 PD가 이 틈새 시장, 이 비하인드 스토리 찍는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는데 임영웅 씨가 짠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날 먼저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그리고 둘이 생활하고 있는 그 촬영지를 몰래 가서 살짝 엿보는 모습까지 전 분명히 이 카메라 안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차승원 씨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이 가진 친구다. 보통 예능에 오는 게스트들이 두 부류다. 와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야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와서 과도하게 열심히 하려는 친구가 있다. 그런데 임영웅은 그렇지 않다. 정말 담백하게 있었다. 저는 이 담백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제가 임영웅 씨 관련 영상을 찍으면서 몇 차례 강조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영웅 씨 노래를 정말 담백하게 부른다는 거죠. 트로트를 많이 불렀지만 트로트 하면 많은 사람들이 꺾기를 생각하는데 꺾기 없이도 트로트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다. 그 음색과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기교 없이
담백하게 트로트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게 바로 이명웅 씨였죠. 이렇게 트로트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바로 그 부분이 평소 생활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혹 그 친구가 이명웅이란 걸 잊기도 한다. 참 희한하더라. 제가 유해진과 함께 이명웅을 보고 와 이명웅이다 했는데 10분이 지나서 그 사실을 깜빡하고 잊게 되더라. 그만큼 담백하게 잘 있다가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승원 씨.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이명웅 씨와 촬영을 한다는 게 많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아직 방송이 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이명웅 씨와의 촬영이 어땠는지 묻는 질문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뷰 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유달리 반겨주는 어머님들이 있었다. 영웅시대예요 라고 자신이 이명웅 씨의 팬임을 밝히면서 영웅이는 어땠어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내가 가는 정육점 사장님 어머니도 영웅시대라고 하더라. 이명웅을 참 좋아하게 되더라. 사람이 되게 괜찮았다. 유해진 씨도 나도 사람이다 보니 게스트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데 거의 100점이었다. 그 정도로 사람으로서 괜찮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차승원 씨가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왜냐면은 아직 방송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명웅 씨가 어떤 걸 했는지, 혹시라도 뭐 어디 가서 고기를 잡아왔는지, 요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웅 씨의 사람 됨됨이, 그리고 이명웅 씨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을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차승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은 향후 삼시세끼가 공개된 후에 저희가 다시 이 프로그램을 본 후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리겠습니다.